시즌1에서 영은수 사건으로 심옥이 수술을 한 것을 알고 있는 여진이 심옥을 챙기는데요. 심옥이 감정을 점차 느끼게 되었으며 은수의 죽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과거 모습과 동일하게 현재 스트레스로 인해 이명과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죠. 검사님이나 나는 해안선을 지켜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심옥과 여진의 대화처럼 자신들은 해안선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주도적인 입장이 아닌 지켜보는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점차 감정을 느끼는 것은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개입을 의미하며 점차 심옥이 감정을 느낄 것에 대한 암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죠. 나중으로 미루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과거엔 이런 이야기를 여진이 했다면 현재 여진의 고민이 끝나고 다시금 과거의 모습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죠. 심옥의 미소,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여진이 돕는 모습에 미소 지었지만 혹시 검사님이 풍선 쌓아왔다고. 똥 이야기 좋아한다고 똥심옥이 되는 건 아니겠죠?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한조에 대한 충성이라 보여주는 장면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충성은 과거 한조와 현재 한조 모두 가능하며 돈 준다고 신분증이랑 통장서금 가지고 오라고 해놓고선 지속적으로 돈을 언급하는 거짓 증인과 같이 돈은 충성과 포섭을 암시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돈의 의미는 세곡 지구대도 해당될 것으로 보이죠. 돈을 매개체로 중의적이게 사용됐으며 돈을 집어넣는 장면과 돈이 떨어지는 장면을 본다면 비서는 그만큼 돈의 감정을 배제한 채 보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과거 박광수 변호사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암시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돈을 오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모습에서 오 변호사뿐만 아닌 자신 또한 효용성만 따지는 하나의 도구임을 암시한다라고 생각하죠. 변호사께도 뭘 알아야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최빛한테서 빼오지. 이 말과 같이 5만원권이 아닌 만원권 다발을 선택한 이유 또한 오 변호사의 가치가 그 정도라고 생각해서겠죠? 그럼 별장 얘기 말고 오 변호사가 핵심은 빼올 수 있게 적당히 일러줘. 과거 박광수 변호사와 이성재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 이현재, 박광수와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으며 별장 사건을 이현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유 또한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모세혈관에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제일 말단에 손끝, 코끝 이런 데가 저리게 돼 있죠. 과거 손가락의 의미는 심욱이 취조 중 언급했었는데요. 현재 아이의 울음소리, 아들을 챙기는 모습, 남편의 납치 상황에도 아들을 생각하는 모습, 그 아들 걱정이 먼저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요. 또한 달력에 나오는 슈베르트의 마왕, 이 마왕의 전개에서도 자신의 아이의 아픈 상황을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죠. 이처럼 손가락과 아이에 관련된 상황은 거짓을 숨기려는 무의식과 거짓이 담겨있는 장면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죠. 최빛과 태아의 모습과 달리 원철은 입구에서 머뭇거리는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왜 이런 데서 고자셨어요? 보통 일이 아니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는 말에 들어가게 되죠. 이 모습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움직였던 두 사람과 개인적인 이익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원철, 선을 쉽게 넘는 사람과 선을 넘지 않는 사람으로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동부지검에서도 한조의 불법 행위를 캐고 있는 원철에게 이성재의 약점인 한조 엔지니어링의 재무제표를 건네는 모습이죠.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한조의 비리를 파던 원철이지만 이것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지켜봐야겠네요. 남양주경찰서 최빛 서장님, 최빛을 과거 남양주 경찰서장으로 언급하는 연재의 모습, 남양주 서장께서 거기에 어떻게 끼게 됐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네. 남양주 서장이 어떻게 끼었냐는 질문에 자신의 남편의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 태아의 반응이 제일 궁금하네요. 돈에 대한 암시를 말했지만 포섭의 의미 외에도 현재 전개가 되지 않은 남이온 아들 취업 비리 및 마약 사건에 대한 언급과 동재 마약 관련 사건들, 아직 진행되지 않은 하나의 이야기로 약에 관련된 상황이 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윤범의 약에 대한 언급과 같이 올해 설 직후엔 관내 음주사고 취약 지역에서 일제히 단속을 벌여서 총 37명이 입건됐습니다. 마약 공급책을 체포했습니다. 이후로 그 공급책의 제보로
회사원, 학원 선생 등등의 마약 사범이 구속됐죠. 자, 여기서 겹치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음주와 마약. 과거 겹치는 내용으로 음주와 마약이 나왔던 것으로 보아 아직 세곡 지구대 사건에 전개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건 선입관일 수 있다. 서검사하고 어떻게든 연관시키려고 파편 조각을 놓지 못하는 걸지도. 사건을 가장 깊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모든 사건에는 동기나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동기나 이득이 보이지 않죠. 범인은 살해가 아닌 납치를 했으며 경찰에게 넥타이를 보냈죠. 피 묻은 넥타이와 경찰 시계를 놔두고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요. 경찰들도 헤매고 있을 정도로 치밀하며 계획되어 있는 사건. 미국에서나 가능한 이런 이야기라는데 이런 거는 미국 영화에서 나는 짓이지. 실제로는 숙기 바쁘지. 뭐 어디 이딴 짓을 해. 본인 얘기를 하는데 남을 두둔하네요. 다행이네요. 저희가 안 해도 돼서. 미나의 행동, 동재 와이프의 태도와 같이 유추되는 장면들이 여러 지속적으로 나왔었고 방금 형사가 말하는 현재 태아에 대한 의심은 암시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개가 없어져도 이거보단 놀라. 미리 알고 있지 않았으면 사람이 어떻게 이래? 둘이 짰냐? 아니 걱정의 증상을 알아야 상대가 걱정을 하는 상태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사연의 말들과 태아의 말에 그리고 시목이 화답해주며 점점 이상함과 확신을 느끼죠. 안 급하신가 보네요. 걱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조건 갈라져서 싸우는 거가요. 이슈가 뭐든. 현재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검찰과 경찰의 모습. 꼭 국회 구경 온 것 같네요.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수단과 목적이 되어버린 상황을 비판하고 검경의 부패와 자신들의 목적의식, 이익으로만 바라보는 현 상황을 꼬집는 것으로 보이죠. 첫 화로 돌아가서 1화 리뷰에서 언급했었던 인트로 때 보여줬던 안개는 사건을 의미하며 해안선을 지켜보는 사람은 검경과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자, 책임을 피하는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넘어가는 자, 방관하는 자, 부패한 자들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통영사건이 첫 인트로 때 나온 만큼 모든 사건이 이와 같이 공통되었다는 점, 타이틀이 침묵을 원하는 자 모두가 공범이다 라는 메시지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며 현 상황은 물론 시청자들에게 되묻는 것으로 보이죠. 다음 리뷰는 더욱 알차게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